네, 조금 전 뉴스 세계 시간에 버닝썬 몰카범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N번방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주빈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 N번방을 놓고 엉뚱하게 정치권에서 뭐 누가 연루됐다더라, 이걸 뭐 폭로할 거라더라, 뭐 이런 설이 들끓다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분의 시선도 정말 궁금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오늘 정말 1년 넘게 피해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날일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예. 긴장하면서 또 오늘의 검찰에 네.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발표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네. 표명은 했었는데요. 네. 그 실제 내용이 좀 드러나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늘 그 기소 내용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아마 빠질 것 같다, 이런 그 예측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요, 예. 이 피해자였던 이제 조주빈 측 그 변호사랑 그 취재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열심히 수사 받았고, 음. 그동안 이제 뭐 반성도 많이 하고, 되게 성실히 임했고, 수사에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제 이번 공소 내용에는 없을 것 같다. 음흠. 이런 내용까지 이제 알려주시는 예. 그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수장님 보시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물론 법리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필요가 있고 예. 사법부로서도 이제까지 민간에는 이제 보이스 피싱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음.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음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별도로 음. 기소하고 죄를 적용하고 다 입증을 네네. 별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분명히 거의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그런 상황이 있죠. 예. 아무튼 뭐 이 그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걸 뭐 그 더 이제 그 추가 적용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주빈의 공범이자 18살인 미성년자 붓다, 이 신상 예.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던 것이 범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음흠.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공개할 예. 거다라고 추가 범죄, 모든 범죄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까지 수많은 디지털 성폭력의 그 운영진들이 철저하게 익명, 그리고 피해자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거든요. 네네네. 이 범죄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음. 이 구조의 핵심을 좀 바꿔놓는, 제지하는 그런 음. 방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음.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뭐 아마 이제 그 조금은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어떤 범죄의 내용을 보면 또 그냥 네, 지나칠 수도 없다, 이런 좀 양론이 있는 네. 거네요. 피해자들도 미성년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피해자 권리는 이제 절차상으로 많이 논의될 수가 있는데 네, 피해자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조주빈에 대한 어떤 수사 범위를 그러니까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조라고는 가까스는 아직도 잡히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예. 전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척 상황,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지금 저희 공대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그 범죄를 오랫동안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협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이미 피해자들이 신고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검찰 음흠. 수사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발생했던 것인지 전체 구조가 같이 병합되거나
이 사건의 어떤 실체가 더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진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다 개개별로 굉장히 낮은 죄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구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음. 그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그 유사 엠번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뭐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이름도 실명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까지 다른 디지털 성폭력들이랑 좀 다르게 소지 같은 거라든지 또 영리 목적으로 또 대량으로 소지한 거 이런 거는 더 세게 네. 구형하겠다라는 검찰 발표도 있었지만 예. 소지하는 문제, 다운로드하는 문제, 가담자들의 예. 문제,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 관련 그러니까 총선 공약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이게 디지털 폭력은 굉장히 한 2, 3년 사이에 좀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해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데요. 아직도 어떤 정당에서는 이제 뭐 카메라 형태에 따라서 뭐 등록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이제 카메라 기기에 대한 공약에 머물러 있는 좀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수요자들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수익 구조를 마련해서 참여자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했는지 그 수요들에 집중하고 그 수요를 차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기기에 있는 거는 좀 약간 몇 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버닝썬 몰카범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는 사법부 얘기를 잠깐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면 다 만사 공연불 아닙니까 사실? 네, 법원의 이런 어떤 마인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되게 다른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뭐 음란물이라든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뭐 촬영 지나가다가 찍을 수 있냐, 예쁘면 찍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은 그냥 어떤 이미지 형태로 그 판결문 뒤에 그냥 리스트로 첨부되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피해자들의 실제하는 삶을 되게 침해하고 그 이전 이후의 위험, 그다음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피해에 더 주목하는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점도 좀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연루돼 있다더라. 뭐 그래서 폭로한다더라. 뭐 이런 이른바 카더라 설이 이제 많이 유포가 됐었는데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치권에서 좀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저는 이 텔레그램방 사건이 1년 정도 동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도 하고 법이 좀 제대로 적용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도 좀 더 적용을 받기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이러는 분들이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고 수사에서 그 전체 규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너 가해자지, 너도 가해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걸 정쟁의 이제 도구로 삼는 거는 이 수많은 이제 분노에서 이것들이 이제 좀 발본색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입법 지금 뭐 개원이라든지 5월 통과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성찰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네, 도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이 접근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왜곡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관련 그러니까 정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좀 따라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당연히 이게 엠번방 문제가 가담한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이면 이 지금 시급한 입법 과제까지 해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쟁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 이거 개원하자고 하는 거는 또 누구 낙인 찍으려고 공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네. 그래서 입법부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그 논쟁에 오염이 되면 그것은 정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조주빈에 대한 구속 기소 공소장 내용과 일부라도 공개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